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는 삼국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자리를 잡았는지에 대해서만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삼국 그리고 고골백제 신라가 성장해 나가고, 이제 서로가 이제 성장해 나가니까 이제 국경이 맞붙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서로 이제 더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 부딪히는 항쟁, 삼국 간의 항쟁에 대한 부분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백제와 고구려의 경쟁 관계와 그 뒤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도 지난주에 했었던 수업에서 연맹왕국에서 고대 국가, 그러니까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요소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찾아서 공부해 보시는 게 더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백제에서 기틀을 마련했던 왕은 고이왕이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고이왕 때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백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해 가는 그 시기는요, 근초고왕 때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이게 4세기인데 4세기 중반 때 드디어 고대 국가,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해 나가는 요소 중에 하나인 왕위 부자 상속이 이때 일어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이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제 수도가 당시에 지금 현재 서울인데요. 그게 한강 유역이잖아요. 북쪽과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는데, 일단 남쪽으로 그 당시에 남아 있었던 만 세력들을 다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청도 지역, 전라도 지역 이런 데까지 만 지역을 점령을 해서,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면요, 현재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곡창 지대가 전라도잖아요. 광활한 지평선을 보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지역이거든요. 이쪽에 농사가 정말 크게 되는 곳인데, 이때는 더 했겠죠. 이때는 농업의 비중이 더 컸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먹었다, 이 말은 강대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하고 맞붙기 시작합니다. 이제 북쪽으로 진격을 해서 고구려의 황해도 일대에 진출하기도 하고, 이 당시에 이 고구려의 밭을 막 원터가 죽었던 왕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왕이죠. 이 고곤왕을 전사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제는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그걸 또 알 수 있는 게 해외 진출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군사력과 경제력이 이제 바탕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닷길로 향해서 이제 다른 외국 세력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데, 요서 지방에 진출했다. 이 요서라고 하는 지역은, 요동 지방은 아시잖아요. 그 고구려 하면 요동 지방, 요동 반도 이렇게 있고, 그 요동 반도의 사이에 흐르는 그 강이 요화강입니다. 이 요화강 서쪽을 요서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요서 지방에 진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중국과 본격적으로 통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일본에 대한 백제의 영향력이 강해지는데, 일본도 섬이 4개잖아요, 크게. 그러니까 제일 위쪽으로 타면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그다음에 규슈 이런 지역이 있는데, 근데 가장 한반도와 가까운 곳이 규슈 지역입니다. 이쪽까지 교류를 했다라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백제는 불교를 수용하게 되는데요, 근초왕 때 아닙니다. 침류왕 때 중국 동진으로부터 해서 불교를 수용받기도 합니다. 불교 수용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고구려 소수림왕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연맹왕국에서 고대 국가로 성장해 나가는데, 불교가, 이건 종교입니다만 정치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고 왕권 강화에도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전 화면을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상적인 통합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누구 중심으로? 왕 중심으로. 그리고 불교는 종교라고 했잖아요. 이 종교는 문화를 같이 끌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불교 문화가 백제에 들어오게 되면서 백제가 다채로운 불교 문화를 융성시키기도 하겠죠. 자, 이게 바로 근초고왕이라고 하는 사극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이 백제 지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 지역의 유역입니다. 근데 타이틀을 보니까 쫙 이렇게 영토를 넓혀놨어요. 이건 약간 좀 과장이 있긴 한데 희망사항도 있고, 굳이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요소 지방입니다. 요동 지방 여기고 고구려가 여기니까 고구려 황해도 지역까지 쳐들어갔고, 여기 마한 지역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중국과 교류했던 부분은 여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일본 규슈 지역도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실제 지도는 이렇게 됩니다. 마한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 지역도 쳐들어가고, 요소 지역도 먹고, 중국과 교류하기도 하고, 일본과 교류하기도 하고, 단순하게 영역을 넓혔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생각보다 당시에 해외 교류가 잦았구나, 그리고 서로 간의 교류가 다양하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백제 장수들이 입었던 갑옷을 복원해 놓은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갑옷이 되게 뭐 너덜너덜할 것 같고 별로 없을 것 같다고 하는데, 정식으로 갑옷을 입는다고 하면 생각보다 막강한 갑옷이 되고 무장이 되는 것이겠죠. 자, 이건 바로 칠지도라고 하는데요. 이 칠지도는 말 그대로 가지수가 7개라고 해서 칠지도라고 합니다. 이 칠지도는 백제 근처고왕 때 그 태자, 나중에 근수고왕이 되는 사람인데요, 이 근수고왕의 이름으로 일본 왕에게 하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백제 왕이 있잖아. 그 백제 태자는 백제 왕보다 낫잖아요. 근데 그 백제 태자의 이름으로 일본 왕에게 줬다 이런 말은 백제 왕하고 일본 왕하고 급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을 잘못해서 일본 왕에게 근초고 왕이 진상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지금 현재 일본에 남아있는데, 그래서 당시 근초고 왕 시기 때 백제가 일본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칠지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잠시 스톱 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톱. 네, 읽어보셨죠? 자, 이번에는 고구려로 가보겠습니다. 고구려하면 만주벌 반달려라 광개토대왕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국 원왕이 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백제의 공격으로 해서 했어요. 그 위기를 극복했던 왕이 소수림 왕이었고, 그 다음 왕, 그러니까 소수림 왕의 조카가 광개토대왕입니다. 광개토대왕은 활발한 정복 사업을 펼쳐서 그 과정에서 만주 지역과 요동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특히나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고궁왕 때 왕이 전사했을 뿐만 아니고 그 전 시기에 중국의 전연이라고 하는 왕조가 쳐들어와서 고구려 수도를 함락시키고 미천왕의 무덤을 파헤쳐 갔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제 복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만주와 요동 지방을 점벌을 하면서 그 전연을 이었던 후연을 공격해서 쌈 싸먹어 버립니다. 근데 이제 누가 남았어요? 백제가 나왔죠. 근초고왕 때 화살로 고궁 원왕을 죽였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백제를 공격해서 백제 한성을 점령한 건 아니죠. 한강유역을 점령한 건 아닌데 한강유역 바로 위까지, 한강 이북 지역까지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내무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무왕이 누구한테 SOS 쳤어요? 왜군이 쳐들어왔잖아. SOS 누구한테 쳤어요? 광개토대왕한테 했었죠. 이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와서 왜군을 격퇴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라가 고구려에게 간섭을 받았다 이 얘기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후연을 격퇴했다 이 부분 있죠. 요동지방 확보. 그리고 그 북쪽에 있었던 설화에 따르면 고주몽이 내려왔다라고 알려져 있는 부여를 이때 당시에 거의 병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까지 차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지도를 계속 띄워놓고 있겠죠, 쌤이? 장수왕입니다. 사실은 최전성기는 이 광개토대왕 때도 아니고 장수왕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장수왕 때 드디어 백제의 한강 유역을 꿀꺽 하거든요. 말 그대로 이 왕의 이름이 장수왕이라는 이유는 오래 살아서 그래요. 90세에 넘어서 죽었으니까 이 당시에 5세기인데 벌써 15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백제 한강 유역을 점령했다 이 말은 남쪽으로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광개토대왕 때만 하더라도 중국이 좀 분열돼 있어가지고 지들끼리 싸운다고 만주하고 요동 지역에 간섭을 할 그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장수왕 때 딱 북쪽에 있었던 중국이 통일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구려도 중국, 요동, 만주 쪽으로 더 세력을 넓히기가 마땅치 않았겠죠. 그래서 눈을 남쪽으로 내립니다. 아직은 완벽하게 복수 안 했잖아요, 백제한테. 이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백제가 깔짝깔짝거리면서 신라하고 동맹을 맺고 막 대들라고 했단 말이에요, 고구려 입장에서. 그래서 427년에 평양으로 천다면, 이 평양이 왜 중요하냐? 일단 대동강 유역에 있어서 물산이 풍부하고 생산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고조선의 중심지였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건을 세우면서 이 지역을 문화적 중심지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물산도 풍부하고 문화적인 중심지가 됐던 곳이에요.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는 과정에서 남진 정책을 추진해요, 남쪽으로. 물론 이때 장수왕하고 귀족들하고 큰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수도를 옮기면 부동산이 떨어지잖아. 자기 세력들 깎이잖아. 국내성에서 살았던 귀족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또 귀족들하고 다퉜다 이런 기록들도 남아있고, 일단 또 설명드릴게요. 또 세월이 지나서 한 3, 40년 지났어요. 백제를 공격해서 아예 그 당시 왕이었던 계로왕을 죽이고 한강을 점령합니다. 한강을 점령한 거죠. 계로왕을 살해하고 죽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계로왕이 당시에 고구려 부서에서 중국이었던 북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편지를 씁니다. 야, 이 장수왕이라는 사람은 자기 백성들도 죽이고 귀족들을 많이 죽였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아마 장수왕이 귀족들하고 이 천도하고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권력 다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편지를 고구려 장수왕이 입수를 했던 거예요. 이 칼을 간 거예요. 얘네들 봐라, 우리 뒤통수 때리려고 했네. 군사를 끌고 가서 왕을 죽이고 한성까지 점령하고 한강유역까지 점령한 겁니다. 그래서 한강 이남의 영토를 확보하기도 하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중원 고구려인데 이따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전성기입니다. 5세기 때인데 이때는 장수왕의 또 손자였던 문자명왕 때 최대 영역을 가지기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주변에 신라, 백제, 가야, 거란, 여진 이런 나라들까지 자기들이 복속했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독자적인 세계관을 갖게 돼요. 동북아시아 최강국을 자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속해 있지 않고 대등하다, 독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황제만 사용했던 연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광개토대왕 때는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지역이 국내성인데 산이 많잖아요. 국내성, 환도산성. 그래서 이렇게 고구려가 평양성으로 천도합니다. 427년에 평양성으로 천도하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는 광개토대왕이 먹었던 영토라고 보여져요. 근데 장수왕 때 더 내려오죠. 더 내려오죠. 더 내려와서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라를 간섭했던 고구려의 증거가 호우면 그릇이었다고 신라 시대 얘기할 때 말씀드렸었죠. 이게 장수왕이 세웠던 자기 아버지를 기리는 광개토대왕릉비죠. 되게 커요. 사람이 이만하니까 되게 커요. 이게 7m 좀 안 될걸요? 되게 커. 사람이 이만한데 되게 크죠. 이 내용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한 내용은 고구려 세웠던 주몽에 대한 굉장히 찬양과 정당하게 세워졌던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기록들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광개토대왕이 했었던 여러 영토의 정복 활동을 잘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지해 보시고 한번 보세요. 네, 보셨죠? 이게 호태왕릉이라고 광개토대왕릉인데 이것만 해도 되게 큰데 이건 무너져서 이런 정도일 거예요. 높이가 25m, 너비가 64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광개토대왕 때는 이렇게 한강 유역까지만 쳐들어갔고, 이렇게 한성 여기죠. 여기까지 쳐들어간 게 광개토대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평양성으로 쳐들어있는데 국내성에 비해서 평양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동강을 끼고 있고 평야 지역이어서 물산이 풍부하고, 그리고 이 강을 따라서 중국이나 다른 해외와 교류할 수 있는 길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옛날에 고조선의 수도였고 한사군의 중심지였다고 설명드렸었죠. 자, 이게 바로 중원고구려입니다. 이 중원이라는 곳은 현재 충주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당시에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충주 지역이 굉장히 지리적인 중앙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기록도 보면 신라를 낮추고 백제도 낮추고 그리고 백제 한강 유역을 먹었다 이렇게 하는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게 잘 발견이 안 되는데 어디 이게 비석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강가에 빨래판으로 쓰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글자가 되게 많이 마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여러 연구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논문을 많이 쓰고 계세요. 실제 내용은 무엇일까? 이게 바로 장수왕릉인 장군총입니다. 그러니까 장수왕릉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장군총인데, 이것도 굉장히 크죠. 사람이 한 이만하니까 이거 쭈그려 있으니까 이 정도면 하니까 되게 크죠. 돌들도 엄청 크고 이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이것도 돌무지 무덤의 굉장히 큰 버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시 고구려의 군사력을 잘 보여줬던 게 이런 모습들입니다. 창수, 철갑 기병, 그림으로 복원한 모습. 고구려 사람들이 모자를 되게 좋아했는 것 같아요. 모자도 보면 되게 벽화에 그리는 거 보면 되게 희한한 게 많아요. 되게 특이하죠. 이건 또 뭔지, 그죠? 이건 또 뭐야? 우리가 많이 봤던 거는 요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나. 이번 시간까지 백제 전성기와 고구려 전성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각 나라의 전성기는 서로 간에 위기를 안겨주기도 했어요. 백제가 전성기 때는 고구려가 왕이 죽었던 시기였고, 고구려 장수왕이 한강 유역을 또 빼앗았을 때는 또 백제 왕이 죽어서 급하게 또 천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